수리 논술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수리 논술 답안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처음 접하게 되면 평소에 풀던 수능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당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답안을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논술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답안 작성 시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 논술 시험의 채점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글을 많이 쓴다고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제만 풀어서 답만 구한다고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논술 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이 문제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채점의 기준이 명확하게 식으로 채점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요. 즉, 문제를 풀기 위한 논리적 구성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중간 과정의 식들이 있고 그 식이 표현되어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별로 식마다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에 계산 실수 없이 답을 정확하게 구해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답을 틀리게 되는 경우도 감점을 많이 당하게 돼요. 학교마다 감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학교들도 있으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답을 정확하게 구해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식들을 쭉 적으시고 대신 계산의 흔적들, 그 중간중간에 계산을 하다 보면 작은 숫자 계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흔적들은 답안지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지의 구석에 계산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어떤 식의 증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글로써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코멘트들을 적고 필요한 식들을 적고 답을 정확하게 구해내면은 감점 없이 논술 답안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논술은 이 채점자에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가능한 정돈되고 깔끔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글씨도 잘 쓰면 좋겠지만 채점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글씨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학 문제를 풀 때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깔끔하게 풀어서 쓰는 친구들이 있고, 반면에 여기저기 막 낙서하듯이 두서없이 쓰면서 문제를 풀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자의 경우가 논술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 훨씬 유리한 면이 있고요. 이 후자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논술 답안을 작성할 때 감점을 당하거나 제대로 된 점수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논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채점자에게 최대한 드러내서 내가 여기까지 알고 있다 라는 거를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야매나 이 속세풀이법 같은 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거나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외에 있는 것들을 많이 쓰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논술 답안의 채점 기준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식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항상 1원칙이에요. 따라서 어떤 문제를 풀 때 직관적으로 답이 되는 사항이 나왔다고 해서 그 답을 적는다고 논술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건 아니에요. 왜 논리적으로 그 상황이 답이 되는지에 대한 식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증명들 혹은 정리들, 개념들을 이용해 가지고 식으로 깔끔하게 주어진 사항을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논술은 그 수원수투보다는 미적분이나 기하, 확통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항함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사항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다항함수에서 사용하는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그런 방법들 있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은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
논술 시험장에 가시면 이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를 수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답안지를 교체해주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그래서 시험지의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나중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문제를 다 푼 다음에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지 전체적인 틀을 생각을 하시고 답안을 쓰시는 게 좋아요. 학교마다 답안지의 공간이 여유롭지 않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계획 없이 쓰다 보면은 답안지를 넘어가게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미리 생각을 하고 답안지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정리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증명하는 문제들을 풀게 될 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평균값 정리를 사용한다던가 사이값 정리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혹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성립한다 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미분계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대 최소값을 가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그 상황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감점을 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 끝까지 문제를 못 푸는 경우에도 부분 점수를 받아내는 전략을 쓰셔야지 됩니다. 물론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완벽히 풀어내지 못해도 아는 부분까지 최대한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해서 부분 점수를 많이 받으셔야지 돼요. 논술 시험은 뽑는 인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합격선에 있는 친구들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 간발의 차이로 합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대부분 이 부분 점수에 의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분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나 도형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특히 도형에서 새로운 점을 지정하거나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글로써 장황하게 일일이 다 지정하기보다는 가능하면 그래프랑 도형을 그려서 이해를 돕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랑 도형을 적절히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극대국수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능하면은 이 극대국수는 증간표를 그리는 게 가장 좋아요. 증간표를 이용해서 이 포인트가 극대나 극소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학 문제집의 해설을 보면 이 논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문제집의 답안을 보고 비슷하게 작성을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다가 필요한 논리적인 코멘트들을 덧붙여 주시면은 좋은 답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문제를 풀다 보면 기대값, 즉 평균을 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는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 정리된 답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시험지에 문제를 풀 때는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들을 계산을 한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실 때는 확률 분포표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확률 분포표를 그려주시면은 이 친구가 정확하게 확률 계산을 해서 상황을 잘 이해했구나 라는 거를 쉽게 표현해 줄 수 있으니까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답안 작성 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리 논술을 답안 작성하는 가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고, 여러분들이 수리 논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